안녕하세요, 방춘입니다. 아이고, 지리외신을 계속 몇 편을 계속 하니까 지겹네요, 저도. 이제 오늘 지리외신 청정리 6편 도로와 관련된 지리외신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사실은 도로에 대해서도 제가 뭐 수차례 많이 방송을 했기 때문에 제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뭐 도로에 대해서는 뭐 걱정 안 하시, 다 아시죠? 걱정 안 하시죠? 뭐 도로라는 게 특별히 어려운 것도 없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많이 어려울 거예요. 접하다 보면. 그런데 이제 제 교재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또 제 강의를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은 아, 도로 별거 아니네. 이제 그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교재 이렇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이쪽 저한테 문자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강의 교재를 사실은 제가 이제 뭐 계속 가격을 올렸는데 이제 우리 저희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 중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제 강의 교재 그만 팔면 안 되겠냐고.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저도 알아요. 제 교재가 어떻게 보면 좀 블루오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학원에서 강의하는 거,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거,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번 달까지만 정말 이제 팔지 말을까, 이제 그 생각도 좀 많이 하는데, 그래서 너무 또 이렇게 많이 알려지다 보면 또 경쟁이 또 치열해지니까요.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이번 달 지나보고 결정을 할 거예요. 좀 너무 많이 알려지는 것도 사실은 좋지 않은 겁니다. 뭐 좋은 마음에서 많은 사람이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지만 저 역시 경매하는 입장에서 또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도 좀 이렇게 사실은 썩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다. 저도 할 일이 번거롭고 어쨌든 간에 제 강의 교재는 메인 교재 1300페이지 이거 보조 파일 50개에서 88만원 그 다음에 이제 이 블루오션 요거 이제 10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좀 이번 달까지만 판매하고 이제 그만할 건지 좀 저도 좀 심사숙고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안 팔 것 같아요. 근데 뭐 팔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어쨌든 간에 뭐 한번 이렇게 지금 판매하고 있으니까 현재는 참고하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도로와 관련된 지리외신 이제 6편인데 도로와 관련된 지리외신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요렇게 이제 많은 종류들이 이 외에도 뭐 한 100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다 이제 이 방송은 못 하고요. 일부 그냥 타이틀만 짚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궁금하신 분은 요 제가 이제 그 지리외신 제목을 여기다 적어놨거든요. 이렇게 끝에 부분에다가요. 요 부분을 네이버 검색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검색 라인을 통해서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지리외신은 제가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어요. 제 교재에는 다 나와 있지만 요런 걸 다 일일이 읽어드리기는 좀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오늘 이렇게 대표적인 거 많이 하는 많이 중복돼 있고 많이 나와 있는 지리외신만 위주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인허가를 득할 수 있는 도로의 조건은 뭐 다 아시죠, 여러분? 그죠? 건축법상 도로, 국토계획법상 도로, 그죠? 다 아시죠? 요것은 굳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국토교통부 요거 참고하시고요. 건축법 시행 이전 형성된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인지 요것은 조금 한번 제가 저기를 봐야 되는데 밑에 한번 볼게요. 보면서 얘기해야 되겠다 그냥. 이거 뭐 다 아는 것보다. 자, 도로와 관련된 조문은 우리가 이제 건축법에 보면 제2조 정의가 있죠. 도로란 2조 1항 11호 감옥과 나무, 이게 바로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도로입니다. 다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도로와 대지의 관계, 그 다음에 45조에는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 요게 나와 있고요. 46조는 도로하고 관련돼서 이제 건축선의 지정, 그 다음에 47조는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법조문은. 자, 인허가를 득할 수 있는 인허가를 득할 수 있는 도로의 조건에서 이제 국토교통부 12-5-21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다른 건 다 마찬가지더라도 복개된 현황도로 그러니까 천이 있어요. 도로가 아니라면 그죠? 도로 사선, 건축선, 대지안의 공지 등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 근데 이제 뭐 대부분 보면 다들 원론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리외신을 보다 보면
사실 제가 뭐 공무원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이분들도 뭐 새로 임명해가지고, 아니면 또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궁금한 게 있으니까 상급기관에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질문을 하는 내용을 보면, 좀 굉장히 심도 있는 질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법 해석이 조금 애매모호한 것들, 그런 것들의 질의를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질의외신 100가지를 쫙 훑어보니까 대부분 제가 옛날에 다 강의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2번씩 또 강의하면 여러분들도 귀 아플까봐 제가 이제 리바이벌을 잘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볼게요. 질의, 나 관련 건축상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도로와 관련한 건축선의 지정,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그죠? 건축선, 요런 것들은 건축법상 도로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죠? 건축법상 도로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경우, 그죠?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면, 건축선 지정이라든가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만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건축선 지정,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런 것들을 규정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죠? 건축법상 도로에 대해서는. 그죠? 자, 좀 중요한 질의가 하나 나왔어요. 중요한 질의가. 제가 제 표에 보면 1975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죠? 1975년 이전에 4m 이상의 도로는 다 도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4m 이상의 도로를 어떻게 증명하냐? 여러분, 그때 당시 우리가 위성사진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강의도 했지만 그제 요렇게 이제 도로가 나 있어. 비포장 도로야. 그런데 여기 4m인지 4m 미만인지 4m 이상인지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것은 제 100만원짜리 교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위성사진으로 보면 아니면 국토정보지리원에 또는 국토정보 플랫폼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무료로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경매 물건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옛날에 이게 도로가 옛날부터 나 있다. 지금은 포장돼 있었지만 옛날에는 비포장도였어. 75년대. 근데 대충 봐도 3m 이상은 될 것 같아. 근데 이 3m 이상이라는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제가 안 가르친다고 말씀드렸죠. 요 내용입니다. 요거요. 요 내용. 1975년. 여기. 1975년. 3m 이상으로서 어쩌고저쩌고 전에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는 건축상 도로로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음. 판례 여기 있죠? 요거 보시면 됩니다. 기존 도로에 대한 판단 뭐 요것은 좀 넘어가고요. 요거 35m 이상 막다른 도로가 그죠? 35m 이상이에요. 건축상 도로인지 소요너비 6m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소요너비만큼 해당 대지 건축선을 후퇴하면 되는지 여부 요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35m 이상인 막다른 해당도로가 건축상 도로인지와 소요너비 6m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소요너비만큼 해당 대지의 건축선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뭐 10m 뭐 이런 도로 깊이가 있죠. 막다른 도로가 있죠. 이 길이가 이렇게 길이가 각자 다릅니다. 그죠? 그러면 35m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6m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 건축물이 여기에 있어. 이렇게 있는데 요게 막다른 도로 길이가 한 40m 되는데 요 도로 넓이는 실질적으로 4m야. 4m밖에 안 돼.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건축을 하려면 내 대지에다 건축을 하려면 이게 6m를 확보해야 되니까 저 1m 이 사람 1m 이렇게 후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1m 후퇴를 해서 이 건축선을 지정하는 게 맞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건축 공무원께서 질문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따라서 귀하의 지리의 도로가 건축법령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에 따른 지정 공고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죠? 이게 막다른 도로를 하더라도, 그죠? 또 건축물이 옆에 있다 하더라도 이게 건축법상 도로인지 아닌지는
그죠? 지정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따져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그리고 이게 건축 법령에 따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그죠? 건축법상 도로인 경우에는 그죠? 2분의 1씩 후퇴해야 되죠. 2분의 1씩 후퇴해야 한다는 게 뭐죠? 이게 만약 현재 지금 4m밖에 안 돼. 그러면 이게 뭐 막다른 도로가 35m야. 그러면 어차피 내가 여기다 건축물을 하려면 이 도로를 갖다 6m를 확보해야 되는데 내가 이 도로를 6m를 전체를 확보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땅만 건축 후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1m. 또 이 사람도 나중에 건축할 때 1m 후퇴하면 되는 거고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또 나오네요. 한 15분만 할게요. 이제 몇 가지만 더 설명해드리고 나머지는 교재 참고하세요, 여러분. 1975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행에 사용되는 3m 이상의 도로 인정 여부. 그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75년 12월 이전에 통행에 사용되는 4m 이상의 건축부상 도로는 유일한 도로만 해당되는지. 그러니까 이건 질문이 애매모호한데 이분이 질문하는 게 결국엔 그거예요. 1975년 이전에는 4m 이상은 다 도로였죠. 4m 이상은 다 도로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분이 질문하는 것은 이 4m 이상 도로만, 그죠? 이 4m 이상의 도로만 유일한 도로인지, 그건 아니죠. 3m, 2.5m가 되더라도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한 도로라고 한다면, 통행로라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도로예요. 그죠? 그리고 또 건축법상 건축허가시에 지정했다면 요것도 역시 도로입니다. 3m가 안 된다 하더라도요. 그죠? 굳이 꼭 3m 이상만 도로가 아니라 3m 이하도 건축허가시에, 그죠? 시장 군수가 지정했다면 그것도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한 사실이 있다면 이것도 역시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m 이상만 유일한 도로가 아니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좀 지리회신을 가만히 읽어봐도 여러분, 이 회신하신 분도 완전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원론적인 얘기를 해요. 원론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일선의 공무원님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토지 이용 계획서상 도로가 건축허가 가능한 도로인지, 그죠? 토지 이용 계획서에는 국토 이용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에 중로 인류로 명시된 도로 6m 50cm를 접한 경우, 그리고 도로가 6m예요. 그리고 이게 여기 원래는 2m를 접해야 되는데, 원래 이 땅이 있다면, 이렇게 땅이 있다면 여기가 2m를 접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50cm만 접하고 있대요. 그래요? 50cm만 접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도로가 토지 이용 계획상, 그러니까 예정도로죠. 예정도로가 만약에 이렇게 접해 있다고 한다면, 예정도로가 2m 이상 접하고 있다면, 현재는 50cm만 접하고 있지만 해당도로에 예정도로가 요게 2m 이상 접하고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 토지는 건축이 가능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따라서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경우라면 건축상 도로에 해당할 것이, 이해 가시죠? 건축상 도로에 해당합니다. 예정도로도 건축상 도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적법상 지목이 도로인데, 지적법상은, 그러니까 지목은 도로예요. 건축법 또는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서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도로로 볼 수 있는지, 그죠? 지적법상 도로인데, 지목은 도로인데,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거예요. 지목은 도로인데 건축법에서 지정 공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을 도로로 볼 수 있는지, 그죠? 도로로 볼 수 없음. 이렇게 나와 있죠. 도로 아니죠. 그죠? 지정 공고 돼야지만이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그죠? 근데 뭐 지정 공고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꼭 지정 공고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건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말씀드렸듯이 뭐 꼭 3m가 아니더라도,
그죠? 3m가 아니더라도 비도시 면적은요 허가권자의 어떤 재량행위가 굉장히 큽니다. 2.5m, 3m만 돼도 대부분 다 통과 도로인 경우는 다 건축허가 나고요. 그리고 기존에 건축물이 있다면 대부분 다 건축허가 납니다. 제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가능한지, 요거 국토지 있죠? 제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가 가능한지, 뭐 요것도 말 그대로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 도로라고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요런 것은요 만약에 제방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저수지가 이렇게 있고 이게 제방 뚝방길이 있어 이렇게요. 그러면 요것은요 하천과나 대부분 그쪽에 문의하시면 돼요. 이 도로를 통해서 건축허가 나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제방의 안전이라든가 그런 거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이 하천과라든가 다른 곳에서 이제 요것을 갖다 도로로 인정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이것은 사실은 좀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요것은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여러분. 그죠? 여기 나와 있죠? 뭐 허가권자가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건축허가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뭐 똑같은 내용이네. 그죠? 지목이 도가 아닌 현황 도로의 건축법상 도로 판단 여부. 그러니까 자동차 및 사람의 통행이 가능한 너비 5에서 6m의 포장된 현황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포장이 돼 있고, 그죠? 포장도 돼 있고, 자동차와 사람이 통행이 가능한 5에서 6m 포장된 현황 도로가, 이게 현황 도로라는 게 뭐예요? 건축법 2조 1항 남목의 11호죠. 그죠? 건축 허가 시에 시장 군수가 지정 공고한 도로. 요것이 이제 현황 도로인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건축상 도로로 하면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변경 고시된 도로로서 또는 건축 허가 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한 공도를 상기 규정에 의한 도로는 지목에 관계없이 건축상 도로로 인정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 회신도 굉장히 원론적이에요. 그러니까 지정 공고되어 있으면 건축상 도로다. 지정 공고 안 돼 있으면 건축상 도로 아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매라든가 그런 데서 딱 어떤 도로에 대한 문제를 맞닥뜨리다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도로 때문에 폐가망신하는 분 굉장히 많고요. 도로 때문에 도로 팔지도 못하고, 그래서 정말 골머리 앓는 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상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제발 좀 도로는 제 강의 꼭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뭐 막다른 도지 폐지 가능 여부, 뭐 이거 솔직히 도로 폐지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있어야지 도로도 폐지 가능하잖아요. 그죠? 지정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폐지도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도로가 있어. 어떤 도로가 있는데 여기 도로에 접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우리 도로 이거 없애버립시다. 폐지하려고 하면 이 각각의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도로로 지정 공고하지 않은 도로의 효력. 뭐라고 했을까요, 이거 여러분? 도로로 지정 당연할 겁니다. 이건 이제 뭐 회신 볼 것도 없어요. 도로로 지정 공고하지 않은 도로의 효력은, 그죠? 뭐겠어요? 건축상 도로 아니다 그렇게 얘기 나겠죠. 그죠? 건축상 도로가 아니다 그렇게 나왔겠습니다. 나와 있잖아요.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는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한 공고도로를 명시하고 있음. 뭐 그죠? 지정 공고했으면 도로고 건축상 도로고, 지정 공고하지 않았으면 건축상 도로 아니다. 뭐 그렇게 답변 주겠죠.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지정 공고한 도로도 건축상 도로인지, 이게 과연 여러분 건축상 도로가요 아닐까요? 여러분 좀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건축법상 도로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3m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에서 요구하는 도로는 뭐 4m, 5m, 6m 뭐 이런 식으로 요구하고 있죠. 그죠? 넓이에 따라서 개발하고 싶고자 하는 부지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4m, 6m, 8m인가?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저도 몰라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 숫자에 되게 약합니다. 사실은 숫자를 제가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돈에 관념도 별로 없어요. 제가요. 돈에 어떤 그런 관념도 별로 없고 그냥 열심히 그냥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러다 보면 돈도 자연히 이제 모이게 되고, 뭐 돈 줘야 될 거, 그 얼마예요? 뭐 깎으려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본 적도 없어요, 사실은요. 어떤 돈을 지불할 때 물건을 깎으려고 뭐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뭐 밥 먹고 그러면 제가 거의 다 내는 편이고요. 돈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제가요. 물론 돈도 많이 벌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도로는 3m 기본적으로, 물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건축 허가 시 지정 공고한 도로는 꼭 굳이 3m가 아니어도 되죠, 그죠? 3m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걸 현황도로라고 하죠. 하지만 국토계획법 에서 인정하는 개발행위가에서 요구되는 도로는 4m, 5m, 6m, 8m 이런 것들이 있죠. 물론 3m가 안 돼 이하여도 돼요. 3m 이하여도 된다고요. 1000제곱미터 이하라든가, 그죠? 어떤 뭐 몇 세대 이상의 어떤 그 주택 같은 경우는 3m 이하여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농어촌 정비법에서 인정하는 도로는 몇 m예요? 3m.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농어촌 정비법에서 인정하는 도로가 몇 m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죠? 3m예요, 3m 여러분. 3m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법을 강의를 하려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많은 법률들이 짬뽕돼 있다 보니까 각각의 도로마다 다 달리 해석해야 된다고요. 그죠? 각각의 도로마다 달리 해석해야 됨이 맞는데, 그죠? 웬만한 것들은 지자체 조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요것만큼은 우리가 이제 다른 건 이제 더 깊이 있는 건 몰라도 요 농어촌 정비법 도로까지만 알자. 그죠? 건축수상 도로,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에서 얘기하는 개발행위에서 요구되는 도로, 그리고 농어촌 정비법에서 요구되는 도로, 요 세 가지는 알고 있자. 그죠? 최소한 어디 가서 쪽 안 당하려면, 강사님들 특히 제발, 강사님들 제발 어디서 창피 안 당하려면 요 농어촌 정비법 도로까지는 좀 알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요거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건축 도로가 인정될 수 있는지, 당연히 인정되죠. 그죠? 농어촌 정비법이 우선인데, 그죠? 농어촌 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한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축상 도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죠, 여러분? 당연하죠. 농어촌 정비법은요, 상위법이에요, 상위법. 그죠? 그래서 어느 법하고 충돌이나 농어촌 정비법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농어촌 정비법도 읽어보지 않고 강의를 한다? 상위법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공무원이 또 이제 질의를 했네. 해당 지자체에서 지정 공고하지 않은 경우 건축수상 도로인지. 아니겠죠. 그죠? 건축수상 도로 아니겠죠. 그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건축상 도로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질문하십니다.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라고 다 우리처럼 전문가처럼 이렇게 100%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요거 도시 외지역이죠. 도시 외지역. 도시 외지역이면 어디예요? 비도시 면지역이죠. 그죠? 비도시 면지역이죠. 비도시 면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부상 도로로 접해야 하는지. 건축부상 도로는 3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내 땅이. 그죠? 4m 이상 도로에 내 토지가 2m 이상 접해야지 건축허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도시지역이잖아. 도시지역. 근데 비도시지역은 예외 조항이 있다고 했죠. 몇 조야? 까먹었네. 내 숫자 이게 진짜. 42조부터 47조까지가 적용 제외죠. 접도 의무. 특히 접도 의무죠.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리고 또 허가권자가 인정하면 이게 만약에 이게 공원이야, 공원. 근데 내 땅이 여기 있어. 도로는 이렇게 나 있어. 허가권자가 여기 내 도로하고 내 땅하고 연결돼 있지 않았지만 허가권자가 이 공원을 통해서 통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여기서 건축허가 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지라든가 도로라든가. 허가권자 마음이에요, 마음. 아닌 것 같다고요? 대통령이 여기 와가지고 나 여기다 집 질라니까, 별장 질라니까, 야, 나 여기다 건축허가 내줘. 그러면 허가권자는 내줘야 돼요. 우리 같은 일반 서민이 하면 빽이 없으니까 안 되지만, 그죠? 왜? 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내 토지 앞을 공지라든가 아니면 공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막고 있다 하더라도 이 건축물을 지어서 이 건축물로 출입이 시장 없다고 판단되면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내줍니다. 그죠?
그래서 보실게요. 도로 접해야 되는지. 그죠? 44조. 이게 접도 의무죠. 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그러니까 비도시 지역에서는요, 이게 4m가 아니어도 되고, 그죠? 이게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럼 다음 볼게요. 적법한 도로 판단 여부. 뭐, 요건 뭐, 볼 것도 없고요. 도로를 아무런 절차 없이 임의로 폐지할 수 있는지. 없죠? 당연히.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로 폐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벌써 25분이네? 아이씨, 빨리 끝내야 되겠다. 대충 넘어갈게요. 이건 가야 되겠다, 이건 지정된 도로에,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고, 아유, 빨리 끝내려니까 말이 빨라지 죄송합니다. 아, 저도 힘들어서 사용되는 도로, 그러니까 건축부상 도로에, 그죠? 하수관이라든가 수도관을 매설하고 싶대요. 그러면 그 도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냐? 그죠? 그 얘기입니다.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받아도 됩니다.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네.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에, 공지라는 게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원지라든가 아니면 공원이라든가, 그죠? 그런 데를 통과해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도로 안 내고, 그죠? 공원, 유원지, 교통광장 뭐 그런 것들, 그런 데를 통과해서 건축을 지려고 하는데, 그죠? 그 공지의 최소 폭과 공중의 의미, 이제 공무원 참 똑똑하신 분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도 이런 것들이 옛날에 되게 궁금했거든요.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용이에요. 요게 도로가 있어. 여기 이제 일반 이제 뭐 이게 도시 내에 있는 도로라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뭐 교통 광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또는 유원지가 있어. 이렇게 공원 유원지. 근데 내 땅은 여기에 이렇게 맹지에 있어. 여기에 이렇게 맹지야. 맹지예요. 맹지인데 여기에 도로를 건축을 할 수 있냐, 그죠? 건축을 할 수 있냐, 요 내용을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맹지니까 당연히 건축 허가는 안 나겠죠. 그렇지만 허가권자가 이 건축물을 지었을 때 출입이 이 공지를 통해서 또는 이 공원을 통해서 또는 이 유원지를 통해서 출입이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건축허가 내줍니다, 여러분. 그죠? 자, 다음. 종전의 건축허가 시 사용수납 받은 현황도로로 새로운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이거 이건 좀 그러네, 그죠? 이건 뭐 어렵지 않은 건데, 뭐 다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건축물의 대지가 반드시 건축상 도로에 접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아도 되죠, 그죠?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뭐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요거 한번 판례도 많이 있고, 여러분 여기 이렇게 판례도 실려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없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천천히 가는 이유는 캡처해서 여러분들 타이핑 치든지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천천히 가는 거예요. 있다.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시 현황도로 소유자의 사용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그죠? 요게 뭐예요? 요걸 받아야 됩니까? 그냥 건축법상, 그죠? 도로가 아니면 현황 도로라 하더라도 사용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이죠. 그죠? 건축상 도로가 아니면 사용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 그런데 여러분, 요즘 웬만한 그 마을과 마을 안길 또는 마을과 마을이 연결된 길, 그리고 또는 통과도로, 포장되어 있는 도로, 그죠?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비도시 면적이라 하더라도요, 대부분 다 건축허가 납니다, 여러분. 그런 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도로는 몇 가지, 한 10가지 정도 조심해야 될 부분만 빼놓고는요, 웬만큼은, 많이 허가가 나는 편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대부도 다 통과도로잖아요, 통과도로 중간중간에 다 건축물이 지어져 있죠. 그죠? 그건 3m도 안 될 경우도 있고, 뭐, 한 3m가 조금 넘는 경우도 있어요. 3m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도 다 건축허가 납니다. 왜 나겠어요? 주민이 오랫동안 다녔고, 그죠? 통과도로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뭐 제가 뭐 지금 뭐 이거 도로에 대해서 설명한 시간은 아니니까 여기 하나 볼까? 이거 더 볼까? 에휴. 어쨌든 지목이 대지인 도로의 폐지에 동의 여부. 당연하지. 또 뭐 동의 받아야죠. 그죠? 건축법상 여기 아이고 뭐야 이거. 건축법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시 소유자의 동의 필요 없죠. 그죠? 필요 없어요. 건축상 도로인데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 딱 말씀드렸잖아요. 필요 없다고 사료돼. 그죠? 접한 경우 건축 시 도로 중심선에서 후퇴해야 하는지. 당연히 이게 건축상 도로라고 한다면 건축 중심선에서 후퇴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만 건축상 도로가 아니다 그러면 후퇴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좀 대충 한 20여 가지 살펴봤는데 요렇게 20여 가지 살펴봤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나머지는 사실은 제가 공개를 못 하겠어요.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도로에 대한 지리 외신을 제가 한번 요렇게 3, 40가지 정도, 2, 30가지 정도 대충 훑어봤는데 이렇게 상위 기관에서도 말하는 건 비슷해요. 뭐 재량권을 많이 인정하거든요. 재량권을 많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봐야 될 것은 조례를 봐야 됩니다. 조례를 보고 거기에서 조례에서 원하는 도로에 대한 또는 개발 행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제가 오늘 피곤해서 막 이렇게 지리외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좀 많이 잠기려고 그래요. 오늘 딱 하나만 더 하고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 우리가 건축 허가 시에 저당권자, 지상권자, 압류권자, 공유자 등의 동의 여부를 받아야 되는지 요런 거 지리외신도 몇 편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